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우리 부부는 연애 4년, 결혼 5년 차이고, 저는 작년에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37이라는 나이에 한 첫 출산이에요. 우리 부부가 아이를 굉장히 어렵게 가졌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귀한 아이를 얻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살고 있네요. 아이 낳기 전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갈등이 많아서 그랬는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아요. 내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면 시어머니와 잘 지내지 못하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남편은 형제 없는 외동이니 사실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에 오게 된다면 우리가 모시는 게 맞다고 결혼 전부터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친정이 여유도 있고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 남편은 외동의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둘이서 시어머니를 케어해야 할 날이 오겠다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늘 제가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쪽이었고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은 그 반대의 경우가 많은데 참 의외이지요. 사실 남편이 저에게 굳이 시어머니 효도를 바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은 사실 시어머니와 그리 큰 정이 없어요. 남편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버지와 친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겉으로만 보면 귀공자처럼 멀끔한 외모라 사귀는 동안 과거 자라온 얘기를 들을 때 참 놀란 적이 많습니다. 나름 아픔도 많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셔서 같이 살자고 하셨대요. 이혼하고 나서 자기 아들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분이 갑자기 왜 아들을 찾아와 살자고 했을까 궁금했는데 남편이 해주는 말을 듣고 내심 놀라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험금 때문에 오신 게 아닌가 싶어. 그때 나는 어려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몰랐는데 할머니랑 삼촌이 우리 어머니랑 보험료 어쩌고 하면서 엄청 싸우셨거든. 내가 상속자인데 미성년자였잖아. 엄마가 나 성인 될 때까지 보험금 다른 사람이 탐내는 꼴 못 본다고 할머니랑 엄청 싸우시고 나 데리고 가신 거야. 어머, 정말? 그래도 당신이 가기 싫다고 하면 할머니랑 같이 살아도 됐을 텐데. 그게 나도 엄마가 그때는 되게 그리웠거든. 엄마랑 좋은 추억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엄마가 나랑 살겠다고 하셔서 마냥 좋게만 했지 뭐. 엄마가 재혼을 하신 것도 아니었고 아들을 데리고 간다는데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어? 내가 자주 찾아뵙겠다 하고 엄마랑 살게 된 거지. 그래도 어머니가 당신 한창 민감할 시기에 데려와서 입시까지 다 뒷바라지 하셨겠네. 고생 많이 하셨겠어.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씁쓸하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대답이 없어서 왜 그런가 했는데요. 나중에 들으니 남편은 고등학교 내내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한 번도 얻어먹어 본 적이 없었답니다. 학원도 다니지 않았고 스스로 공부해서 대학도 갔다고 해요. 대학교 가자마자 어머니가 입학금이랑 등록금 처음 한번 내주시고는 성인이니 벌어서 다니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너무 놀란 저는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험금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신 아버지 보험금 상속받은 걸로 학비하지 그랬어. 어머니 혼자 당신 학비 되는 건 힘드셨을 거야. 나도 당연히 어머니한테 보험금 얘기했지. 근데 어머니가 결국은 내가 수령한 돈 어머니가 야금야금 다 가져가시더라. 그때 제일 급한 게 우리 월세살이 면하는 일 아니겠냐고 하시는데 어쩌겠어. 학비야 어떻게든 같이 해보자고 하셔서 일단 어머니 빚도 해결해드리고
집도 전세로 이사가고 그랬지 뭐. 그래서 중간에 휴학도 2번이나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 보니 졸업도 좀 늦고 취업도 늦은 거야. 그래도 당신같이 좋은 여자랑 결혼하고 직장도 한 번에 들어가고 이 정도면 나는 나름 성공한 삶 아니겠어? 저는 남편이 종종 옛날 얘기를 하면 참 짠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쩐지 처음에 어머니와 남편 사이가 살관 모저 사이로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남편에게 보호자 역할을 아예 안 하시지는 않았겠죠. 제가 보지 않았는데 함부로 말하기도 어려운 일이고요. 남편에게는 상처일 텐데 성격이 대문자 T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 성인이 돼서는 어머니에게 할 도리만 하며 같은 집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 상처도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어머니도 재혼 안 하고 아들 키우는 일이 뭐 쉽지만은 않으셨겠죠. 남편이 직장 든든하게 잡고 여자친구도 생겨서 결혼하겠다고 하니 그때부터는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예전에 못해준 걸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셨고 잘해주려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예전에 어머니가 자기를 데려와 신경 안 쓰고 혼자 선인장처럼 크게 한 건 용서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 간섭을 아주 완전히 차단했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실 아들 가진 유세랄까요? 결혼할 때 저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시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잠잠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어머니에게 저에게 시모 유세하려면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유세 부릴 만큼 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원래 우리 부부는 말은 반반 결혼이라 해도 사실 우리 친정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아예 도움을 못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하니 찍소리 못 하셨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인가 결혼 과정에 큰 갈등 없었고 살면서 시어머니는 굳이 우리 부부에게 간섭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게 있으면 꼭 자기에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며느리에게 할 말이 있으면 자리를 통해서 먼저 말하라는 말을 결혼 초부터 했습니다. 어머니가 서운해하시는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남편에게 뭐라 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어머니 문제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당신이 편할 거야. 굳이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아마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함부로는 못하실 테지만. 그래도 지금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건 맞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결혼할 때 나 힘들게 하신 적 없고 지금도 챙겨주시려고만 하지 바라는 거 없다고 하시는걸? 나는 당신이 어머니랑 너무 거리감 있게 지내길 원치 않아. 어머니도 아마 그때는 나름 힘드시지 않았을까? 이제는 당신한테 잘해주려고 많이 애쓰시잖아. 아마 대한민국의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굳이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아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손에 꼽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워낙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기도 했고 가족끼리 정말 자주 보고 지내는 편이라 시댁에 가면 늘 말없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살가운 며느리가 될 수밖에요. 저는 타고나길 애교 많고 살가운 성격은 전혀 아닌데 시댁에만 가면 어머니와 남편 사이가 말도 없이 너무 썰렁하니까 나라도 잘해서 남편과 어머니가 좀 허물없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건방진 생각인지는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저는 결혼 초반부터 아들보다 제가 어머니에게 더 살갑게 굴고 자주 찾아뵈려고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혹시 시어머니가 외아들에게 너무 집착해서 며느리를 질투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당연히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이면 걱정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저에게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셨어요. 특히 사위가 자기 어머니에게 시큰둥하니 저에게 더 잘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은정아, 사돈은 잘 지내시지? 집도 가까운데 너희가 주말에 간혹 찾아뵙고 그래라. 엄마야 손주 보느라 니들 꼬박꼬박 오는 거 바라지도 않지만 네 시어머니는 아들이 집에 없으면 아마 허전하실걸? 엄마 집에는 자주 안 와도 되니까 시어머니 잘 챙겨드려. 혼자 계시고 몸도 안 좋으시다며.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내가 잘 챙겨드리고 있어. 근데 그이가 매주 가는 건 자기도 쉬어야 하고 힘들다고 해서 나 혼자라도 종종 찾아뵙고 챙겨드리니까 걱정 마. 그래. 하긴 김서방이 워낙 출장이 많으니 힘들만도 하지. 아무튼 네가 잘 챙겨드리면 김서방도 아마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고마워할 거다. 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시긴 합니다. 홀시어머니라 어머님이 아들이랑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싶다고 해서 같은 동네로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3번, 적게는 1번은 꼭 뵙고 외식을 했습니다. 전화통화도 자주 했어요. 어머니는 결혼 전만 해도 나도 살기 바쁘니 너네는 나 신경 쓰지 말아라. 너네랑 같이 안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가까이 살면서 사실 그게 되나요? 남편이 결혼 쪽 해외 근무할 때는 제가 거의 혼자 어머니를 챙겨드리곤 했었어요. 물론 남편도 어머니에게 간혹 전화드리고 안부를 묻긴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늘 아들에게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현우가 아무래도 나한테 쌓인 게 많은가 봐. 차라리 엄마한테 서운했던 걸 말이라도 하면 내가 어떻게 속상하지도 않을 것을. 어찌 저리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건데. 아이 어머니, 아마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저한테 카드 주면서 어머니랑 밥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했는걸요? 바쁜데 어쩌겠어요. 저도 그이 출장 가면 저도 오래 못 봐서 얼굴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어요. 바쁜 건 나도 알지. 그래도 그 힘든 시절에 내가 그놈 대학 공부도 다 시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얼마나 옆에서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결혼했으면 더 잘해야지. 엄마가 몸이 아픈데도 이 녀석은 전화 한 통을 안 하는구나. 어머니는 워낙 건강에 문제가 많으셨는데 매번 병원에는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긴 했어요. 물론 병원비도 남편이 부담했고 어머니 생활비도 남편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이 아예 없으신 건 아닌데 현금은 더 나이 들어서 쓰시겠다고 묶어놓으셨고 가지고 있는 집과 매달 나오는 기초노령연금이 전부세요. 예전에는 아르바이트식으로 청소 일을 하시다가 우리 부부 결혼하고 나서 류마티즘 관절염 때문에 그만두셨습니다. 아무래도 바깥 일을 하시고 활동적이었던 분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더 나약해지고 아들에게 바라는 것도 많으시니 그만큼 서운함도 크셨겠죠. 하지만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무뚝뚝해도 저만큼 하는 건 자식돌이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래도 자기 엄마에게 쌀쌀맞게 구는 남편 구슬려가며 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잘할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도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남편은 별다른 말이나 표현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자기 엄마랑 잘 지내는 걸 굳이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그렇게만 지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결국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 시어머니를 못 모시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도 마냥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편에서 내 말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부부는 이혼했을 테고요. 지금 예쁜 우리 딸도 볼 일이 없었을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시모 모시기 싫어서 요양원에 보내버리는 것으로 해결한 며느리로 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아마 제 사연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우리 부부의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말씀드렸듯 우리 부부는 귀한 첫 아이를 굉장히 늦게 가진 편이었죠. 사실 그게 제 건강 문제도 있긴 했는데요. 남편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우리 부부가 함께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저는 가뜩이나 다난성 난소 증후군이 있어서 약을 먹고 시기 맞추는 일이 쉽지 않은데 남편이 해외 출장이 자주 있는 직장이고 심지어 결혼 초반 1년간은 서로 떨어져 있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영국에,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얼굴을 간신히 볼 정도로 애틋하게 산 적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던 우리 부부는 3년간은 일부러 피임을 했어요. 그런데 아기 문제는 원한다고 계획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둘이 원할 때 아기를 가지려고 하니까 참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게 된 거죠. 한창 아이 문제로 고민이 많을 때 양가 부모님은 우리 부부에게 전혀 아기를 빨리 가지라는 압박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켜보는 부모님이 더 마음을 졸이셨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늘 아이 문제만큼은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과는 달리 저에게 혹시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지는 거냐고 물어보기는 하셨습니다. 근데 너희 둘은 왜 아이를 빨리 안 갖는 거야? 혹시 둘 중에 하나가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아우,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도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노력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생기겠죠. 그래. 일부러 안 가지려는 것만 아니면 됐다. 요즘에는 징크니 뭐니 일부러 애를 안 가지는 부부가 좀 많니? 우리 아들이 애를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물어봐도 시큰둥하길래 너한테 물어봤어. 둘 다 노력하고 있다면 됐다. 내가 더 안 물어보마. 저는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셔서 나름 고마웠습니다. 분명 그때까지는 어머니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둘 다 나이도 적지 않은데 손주 보고 싶어서 며느리를 타박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했고 어머니에게 저도 잘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겉으로는 저랑 남편을 생각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매번 괜찮다, 우리 둘이 잘 살아라 하시면서도 자꾸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가령 제 핸드폰으로 전화하셔서는 꼭 옆에 남편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남편이 없다고 하면 별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다가 끊으시고 있다고 하면 꼭 남편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 심리가 왜 그런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남편을 바꿔주면 남편이 하는 대답으로 미루어 어머니가 대충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주로 저에게 밥을 잘 얻어먹는지, 출장을 갔다면 어디로 다녀왔고 언제 왔는지, 먹고 싶은 반찬이 있으면 말하라든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요. 살림을 잘 못하시고 음식도 잘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히려 어머니보다 요리도 잘해요. 언제는 저에게 아들이 저같이 살림 잘하고 밖에서 돈도 버는 마누라 만나서 잘됐다고 하시는 분이 남편에게는 마누라에게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닐까봐 저런 걸 물어보시니 기분이 매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은 맞벌이고 저는 6시 퇴근합니다. 남편은 직장이 저보다 멀어 도착하면 거의 8시가 되곤 했는데요. 그날은 외식하기도 뭐하고 남편이 간단하게 먹자고 하길래 제가 평일에 조금씩 밑반찬 만들어 놓은 거 넣고 비벼 먹기로 했습니다. 둘 다 잠옷차림에 이런 건 이렇게 먹어줘야 맛이라며 TV 보면서
한쪽 무릎 세우고 각자 숟가락으로 퍼먹으면서 알콩달콩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옆에 남편이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있다고 했더니 닫고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매번 자기 엄마가 그러는 게 뭔가 저에게 미안했는지 아예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대뜸 남편에게 뭘 먹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녁은 먹었니? 오늘 퇴근이 늦었구나. 집사람이랑 지금 비빔밥 먹고 있어요. 어머니는 드셨어요? 뭐? 비빔밥? 지금 비빔밥을 먹고 있다는 거니? 옆에서 재아가 좀 다시 바꿔봐라. 어머니는 어쩐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미 스피커폰이어서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저는 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너 우리 아들한테 지금 비빔밥을 먹인다는 거니? 네, 그이가 간단하게 먹자고 해서요. 그게 왜요, 어머니? 몰라서 물어? 하루 종일 밖에서 코대니라고 온 사람한테 풀떼기 넣는 비빔밥이라니? 너 우리 아들한테 지금 찬반 처리 시키는 거니? 아니요, 어머니. 잔반 처리라뇨. 다 제가 손수 만든 반찬 넣어서 먹는 건데요. 오늘 냉장고에 먹을 게 마땅치 않았어요. 맛있게 잘 먹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너 우리 현우가 벌어오는 돈은 다 어디다 쓰니? 갑자기 남편이 벌어오는 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그건 왜요, 어머니? 도대체 살림을 어찌하면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 아내가 내서 먹거리 챙길 생각을 해야지 뭐 하는데 돈 쓰느라 바빠서 퇴근하고 온 남편한테 짬처리하듯이 밥을 주니?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돈 벌어요. 이런 말은 새삼스러우니 굳이 안 할게요. 근데 어머니, 제가 설마 남편한테 먹다 남은 음식을 짬처리 시키겠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맞벌이 하는데 신랑끼니 매번 착실히 챙겨줄 마음이 없어져요. 귀한 내 아들 밥에 좀 더 신경 쓰라는 소리야. 나는 내 아들한테 먹다 남은 반찬으로 비벼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때 남편이 못 참겠는지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말은 똑바로 하자고요. 솔직히 엄마가 나 귀하게 키우진 않았지. 나 혼자 그냥 컸잖아요. 나는 엄마한테 비빔밥은커녕 제대로 뭘 얻어먹은 기억도 없구만. 이 사람 뭐라 하지 마세요. 나 엄마랑 살 때보다 훨씬 잘 얻어먹고 다니니까요. 남편이 저리 말하니 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는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시긴 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어머니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분인가 싶어 어머니와 조금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웃긴 게요. 남편 앞에서는 저한테 되게 살갑게 굴고 잘해주시면서도 남편이 없으면 저에게 은근히 뼈 있는 소리를 하시고 쌀쌀맞게 구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며칠 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대하시니 저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죠. 어머니 속내를 짐작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여전히 남편과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부부에게 큰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갑작스레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데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다녀와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 사시던 전셋집이 계약이 만료될 때라 한창 다른 집을 알아보고 계실 때였어요. 원래는 남편이 알아서 계약하고 이사 날짜 잡아서 다 하곤 했는데 출장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제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의견을 말했어요. 여보, 당신 출장 가 있는 동안 내가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같이 지낼까봐. 어머니 집 알아보는 일도 나 혼자 할 자신 없고 어머니도 지금 건강 안 좋으신데 혼자 알아보기 어려우실 거야. 차라리 어머니 집은 참고 보관하고 당신 올 때까지 내가 어머니 모시는 게 어떨까? 뭐, 여보, 어머니랑 지내려면
당신이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을 텐데. 나는 어머니 단기로 오피스텔 하나 얻어드릴까 했거든. 아, 여보. 뭐하러 쓸데없는 돈을 쓰려고 그래. 그래봤자 딱 6개월인데. 그동안 내가 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당신 걱정할 거 없어. 사실 나도 직장 다니는데 어머니 집 들여다볼 자신 없단 말이야. 차라리 어머니한테 방 하나 내드리고 저녁에 서로 보고 살면 당신도 마음 편할 거고.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그래, 알았어, 여보. 대신 우리 엄마가 혹시 당신 속상하게 하면 당신 나한테 바로 말해야 해. 우리 엄마가 저번 일로 내 옆에서는 당신한테 뭐라 안 하겠지만 내가 없으면 혹시 당신 함부로 대할까봐 걱정이다. 그럴 일 없어. 내가 어머니한테 그동안 잘한 거 알면서. 어머니도 당신보다는 내가 편하다고 하실걸?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당신한테 바로 얘기할게. 내 무덤 파든 길인가 싶어 잠시 고민은 했지만 저도 직장 다니는데 어머니 집 알아봐주고 이사까지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 없는 동안 내 몸 관리 잘하면서 임신 준비도 하고 차라리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고 같이 사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다른 며느리라면 아마 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건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싫다고 하겠지만요. 제가 남편 해외 가 있는 동안 같이 지내자고 했더니만 어머니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와 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걱정하면서 해외로 떠났지만 다행히 남편이 떠나는 날까지 어머니와 같이 지내면서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해외로 떠나고 나서부터 어머니와 지낸 한 달 동안 저는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늙은 여우 같은 분이셨어요. 남편이 있는 데서는 기죽은 척, 순박한 척 하시면서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전혀 태도가 다르셨습니다. 처음 시작은 제가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부터 꼬투리를 잡으시더라고요. 다 늙은 시어미가 네 머리카락을 지우고 다녀야겠니? 아이고, 보아하니 우리 아들이 너 치닥거리를 하고 살았겠구나. 어머니도 참, 그이가 뭘 제 치닥거리를 해요. 저 깔끔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제 것이 아닌데요. 어머니 머리카락이잖아요. 놔두세요. 제가 치울 테니까. 이런 일이 거의 매일 반복이었습니다. 반찬도 먹을 만한 게 없다고 하시면서 정작 어머니는 하지도 않으셨고요. 제가 사다 놓은 건 입에도 대지 않는 분이셨어요. 밖에서 사는 음식은 조미료 맛이 더 느껴지신다면서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 잔소리에 큰 타격감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기한이 정해진 동거였고 어머니도 남편이 없어서 저러시는 거지 남편이 있으면 저에게는 함부로 못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잔소리해도 그냥저냥 맞춰드리고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어요. 어머니가 유독 신경질이 많아지신 건 어머니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가 저와 지내는 동안 갑자기 집에서 쓰러지신 겁니다. 어머니는 전에도 종종 이석증 때문에 몸이 안 좋으신 적이 많고 류마티즘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셨기 때문에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셨는데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입원하신 김에 다른 곳은 괜찮으신지 검사를 해보라고 남편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른 병이 아닌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경도 인지장애 판정, 치매로 가기 전 단계나 다름없다더군요. 게다가 쓰러진 이유가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길래 혈관을 확장하는 스텐트 삽입 시술까지 하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당장 내일 죽을 사람처럼 우울해하셨고 저를 얼마나 쥐잡듯이 잡으셨는지 몰라요. 남편에게 소식을 전할 때도 제 전화를 빼앗다시피 하셔서는 울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예, 아들. 아무래도 엄마가 명질을 줄었나 봐. 내내 멀쩡하다는 네 집사람이랑 살면서 엄마 건강이 왜 이리 나빠지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사람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다뇨. 집사람이 엄마한테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 소리 하세요? 어머니 몸이 그동안 계속 안 좋으셨잖아요. 이제 수술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어머니는 아픈 걸 며느리인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어찌나 서운하든지 남편이 제 편을 안 들어줬으면 당장 병실 뛰쳐나와서 나 몰라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그전까지 자주 전화도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놀랐는지 거의 매일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뭔가 이상하게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매번 통화를 할 때마다 남편에게 제 욕을 하셨습니다. 한우야, 아무래도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나 보다. 너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 멀쩡했었어. 그런데 안 좋아졌지만 약으로 다 되는 병이었다. 근데 봐라. 엄마 바로 쓰러져서 아픈 거. 엄마, 우리 집사람이 왜 엄마를 죽여요? 또 쓸데없는 소리 하시네. 옆에서 병시중 들은 사람 힘 빠지는 소리 그만하세요. 아니야. 네 앞에서 잘하는 척하지만 전화 끊고 나면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구박하는 줄 알아? 네가 빨리 와야 해, 아들. 직접 봐야 엄마가 힘들다는 말을 믿겠니? 자꾸 저러시니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몰라요. 다행인 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그다지 믿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도 미치겠다. 대체 왜 저러시는 거지? 당신이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한다고 헛소리를 하시질 않나? 엊그젠가? 글쎄 당신이 온몸을 꼬집어 뜯어놨다고 허튼 소리를 하시잖아. 나는 당연히 어머니 말 안 믿지만 당신이 힘들까봐 걱정이다. 내가 빨리 가려고 노력 중이니까 조금만 참아. 말도 마 여보. 어머니 나랑 둘이 있을 때 어떤 줄 알아? 쌍욕까지 하셔. 나 정말 당신 필요한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남편은 어머니가 저를 험담하는 말도 믿지 않는다 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쌍욕을 했다는 말을 듣고는 놀라더라고요. 정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정말 욕을 했다는 거야? 아, 우리 엄마가 이기적인 분은 맞지만 며느리한테 쌍욕까지 할 배짱은 없을 텐데. 내가 괜한 말 하겠어? 자기 뜻대로 막 나를 꼬집기도 하신단 말이야. 의사 선생님이 이런 증상이 아마 더 심해지실 거래. 나도 정말 답답하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를 원래 이렇게나 미워하셨던 건지. 아무튼 당신 와야 해. 저도 어머니 때문에 혼자 힘들었는데 남편이 이해해주니 고맙더라고요. 남편이 오면 어머니가 자기 없을 때 저를 어찌 대하는지 알 테지만 혹시 몰라 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는 폭언을 하신다 싶으면 저는 꼭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전날까지도 저한테 심한 말을 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 줄 알아? 너랑 결혼해서 턱 좀 볼까 싶었더니 우리 아들은 아직도 뼈 빠지게 고생해서 너 좋은 일만 시키는구나. 어? 어머니, 저도 돈 버는데 어머니는 왜 자꾸 아들 더 낫겠다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결혼해서 어머니 아들 충분히 마누라 덕 보고 살아요. 너는 심히 말에 덕덕 많이 됐구나 하는 게 취미니? 아야, 내가 병원에서 누워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왜? 너 혹시 내가 먹는 밥에 무슨 약이라도 탄 거 아니야? 그랬단 봐. 너 이년 내가 우리 아들 돌아오면 가만 안 둬.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무슨 약을 탔다고 그러세요? 그럼 나 빨리 죽으라고 기도했냐? 너 이년, 나한테 혹시 저주라도 건 거 아니야? 내가 집에 가면 집안 다 뒤져서 부적 찾아볼 거야. 다른 대로 말해. 어머니 제발요. 저주라뇨. 왜 그런 망상을 하세요? 망상? 너 지금 시어미가 미쳤다는 거야? 저런 일은 약과였습니다.
저를 꼬집어 뜯기도 하셨고, 남편과 전화할 때는 제가 남편 없다고 어머니를 과시한다며 엉엉 울기까지 하며 제 욕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머니를 일부러 아프게 하는 약을 먹였다는 말도 하셨고, 억지로 입을 벌려서 먹였다는 말까지 지어서 하셨습니다. 그럼 남편은 어머니 말을 안 믿으면서도 혹시나 했는지 저에게 꼭 확인하긴 했어요. 그러니 저는 남편이었면 내 입장을 알려줄 녹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는 온갖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며느리에게 과시받는 심호 연기를 하신 거죠.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제야 어머니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며느리인 저를 여기신 건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냥 며느리인 제가 싫었던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사랑 주고 키우지도 않았고 돈 때문에 데려오셨으면서 막상 다 키워나 보니까 자기 도움 없이도 잘 큰 아들을 저에게 주기 싫으셨나 봅니다. 자기 아들이 저를 위해 뭐 해주는 것도 싫고 사이 좋은 것도 꼴 보기 싫었던 거죠. 하지만 티를 못 낸 건 생활비 책임져주는 아들이 무서워겠죠. 남편이 착하니 망정이지. 아마 다른 아들 같았으면 진작에 집 나와서 연 꿈고 살아도 나쁘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는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시는 동안에도 입은 살아있었어요. 오히려 몸이 안 좋으시니 더 악에 받쳐서는 저를 함부로 대하셨습니다. 너희년, 우리 아들 와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나한테 잘해야 할 것이야.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더 하지 않을 생각이니까 앞으로 잘하란 소리야. 어머니 왜 자꾸 저한테 이년저년 하세요. 그냥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 안 말라요. 참나. 어머니 병원비 내주고 지금까지 옆에서 계속 병건한 며느리를 왜 못 잡아먹어 안달이신 건데요. 저야말로 남편이라면 어머니가 저한테 어찌했는지 다 말하고 싶네요. 저도 할 말 못하는 성격은 아니라 저리 말했는데요. 어머니가 급 정색하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네 말 믿을 것 같아? 아마 네가 나 죽이려고 한다는 말은 믿을 거다. 하여튼 허튼 짓 하지 말고 너는 며느리 덜이나 잘해. 나도 이참에 똑똑한 척이 나는 네 덕이나 좀 보자. 얼마 후 남편이 우리 두 사람이 걱정된 나머지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나온 건 아니고 급한 대로 휴가를 받아서 왔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어머니나 제가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남편도 힘들었을 텐데 안 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고는 눈물을 보이시면서 내가 이제 죽나 보다 하는 말을 시작으로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자질하듯이 제가 어머니에게 버릇없이 말다고 하고 아들 없으니 구박을 했다나요? 저것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는 줄 알아? 네가 들으면 아마 당장 이혼할걸? 글쎄 나더러 입 닥치고 아들 옆에서 꺼지란다.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있다니? 내가 우리 아들 오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지 뭐니. 엄마 너 없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 아들. 엄마, 설마 우리 집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아, 거짓말. 엄마 진짜 왜 자꾸 집사람하고 나 사이 이간질하고 그러세요? 그만 좀 하세요. 아니라니까. 네 집사람이야말로 이중인격자야. 아픈 시어미한테 할 소리 다 하면서 돈 가지고 협박이라고 말이지.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설마 지금 어머니 하는 말 믿는 거 아니지? 참. 어머니 아프시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나 모아 마시는 거 못 참겠다. 어머니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오히려 내가 어머니한테 고막당하고 얼마나 모욕당했는 줄 알아. 여보, 일단 진정해. 두 사람 다 지금 감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 나는 나중에 없어. 지금 해결해야 오늘 두 다리 뻗고 잘 것 같아. 이거 들어보고 얘기해. 둘 중에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바로 알 테니까. 저는 남편과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제 핸드폰에 녹음된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부터 나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악에 받쳐서 저에게 쌍욕을 하시는 목소리였고요. 또 다른 파일에서는 저에게 남편 옆에서 떨어지고 이혼하라는 말, 남편에게 이르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어머니 목소리로 나오고 있었죠.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어머니 얼굴은 흑빛이 되어가더라고요. 남편의 분노 게이지는 점점 높아졌고요. 결국 남편이 싸늘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엄마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 소리 이거 다 사실이에요? 사실이냐고요? 뭐? 에이, 현우야. 아니야. 엄마 목소리 몰라? 저건 내가 절대 아니다. 엄마가 며느리한테 저런 쌍스러운 소리를 할 사람으로 보여? 당황한 어머니는 아니라고 잡아떼면서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 맞잖아요. 녹음은 안 됐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욕하면서 꼬집어 뜯은 것도 다 증거가 있는걸요. 제가 팔을 걷어 남편 앞에 내놓으니 시퍼렇게 멍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죠. 남편은 멍자국을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되겠네요. 우리 집사람 엄마랑 같이 놔두면 안 되겠어요. 어머니 태어나면 우리 집 말고 요양원으로 모실 테니까 거기서 회복하세요. 어머니 지금 상태로는 우리 집사람이랑 절대 못 놔두겠어요. 내가 좀 더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저는 설마 했다고요. 엄마는 나를 귀하게 키우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엄마가 나한테 안 준 사랑 집사람한테 다 받고 살아요 나. 그럼 고맙다고 하지 못할 망정 왜 둘 사이를 회방 놓으려고 하냐고요. 그게 아닌 나는 너한테 해준 게 없어. 너 엄마잖아. 그럼 엄마한테도 네 마누라한테 하는 것보다는 잘해야 하잖아. 니놈이 나한테는 무뚝뚝하고 며느리한테만 타정하니 아니고 그랬다.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그냥 아들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 며느리한테 가는 게 아까워서 그러신 거죠? 아무튼 저 우리 집사람 오은이랑 안 놔둬요. 바로 모실 요양원 알아볼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 아들 집 두고 내가 왜 요양원을 가니? 나는 절대 안 가련다. 그럼 어머니가 알아서 집 얻어 나가시던가요? 돈은 있으시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또 묵묵부답이셨죠.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본심을 들켰고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행동을 고스란히 들은 남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 해외 출장 마치는 기간 동안은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정말로 어머니를 모실 요양원을 알아보고 왔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웠는데 남편은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 다시 미국 가서 일 마무리하고 올 거니까 그때까지는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자.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를 정말 요양원에 보낸다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잖아. 여보, 이건 내 말대로 해줘. 당신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아기 가지는 일에 문제될 수도 있어. 당신 혼자 있어야 마음 편할 거야. 알았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한다고 했지만 사과받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며느리 싫다는 사람 마음이 변하나요? 저도 어머니 때문에 사실 매일 힘들어 했는데 남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도 몸이 안 좋고 별 수 없으니 아들이 알아본 요양원으로 가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고 나니까 저는 집에서 오래간만에 꿀잠도 잤네요. 남편은 해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어도 어머니 집을 따로 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인지장애도 있으시고 혼자 있으면 잘 챙겨 먹지 못할 것 같아서 요양원에 계속 모시는 걸로 결정했거든요. 그 후 몇 개월 뒤 저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이를 가졌는데요. 출산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은 시어머니는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보고 살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가끔 가서 어머니 보고 왔고 아이 낳았을 때는 제 출산 소식을 전하긴 했어요. 남편 속을 다 알진 못하지만 아마 남편도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상처가 많았을 거라 짐작합니다. 그래도 제가 자기 엄마에게 잘하니까 결혼해서는 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었겠지만 시어머니는 자식에게 효도받을 자격도 없고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이란 걸 남편은 받아들이고 포기한 거라 생각해요. 어머니를 보면 느낀 건데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어른은 아닌가 봐요. 시어머니는 대체 왜 저한테 그러신 걸까요? 우리 남편은 착해서 저런 어머니를 아직 놓지는 못하고 챙깁니다만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남편이 엄마 도움 없이 자기 앞길 개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짠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저는 남편의 엄마는 아닙니다만 배우자로서 앞으로 든든하게 남편 옆에 있어주려고요. 끝까지 내 편이었던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제 시댁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